(1998년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의 어느 공중화장실 앞. 한 남자와 몇 명의 시민들이 대치 중이다. 남자는 흉기를 들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은 삽을 들고 있다.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흉기를 든 남자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46세 여성 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심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격투 끝에 남자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되고 경찰에 연행된다. 이 남자의 이름은 황영동, 전과 14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황영동은 1949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고 그는 1972년 군복무 중 탈영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붙잡혀 3년간 감옥에 복역하게 된다. 이때를 시작으로 그는 총 14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총 19년 동안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변변한 친구나 가족이 없었다. 당연히 결혼도 할 수 없었다. 전과 14범 정도면 범죄를 저지를 때 느끼는 죄의식 같은 것은 완전히 결여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인생 자체가 범죄인 것이다. 그런 그는 1998년 7월 15일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체포되어 구속된다. 하지만 그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걸렸다는 이유로 한 달이 채 안 된 8월 13일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버린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흉악범을 어떠한 감시도 통제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풀어준 상황이었다. 황영동은 범죄를 업으로 삼으며 평생 범죄를 저질러온 악질 범죄자인데 이를 사회에 풀어줘 봐야 당연히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다. 이때 풀려난 황영동은 당연히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고 학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곤 범죄뿐인 사람이었다. 이에 황영동은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거나 갱생보호소를 전전하며 살게 된다.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약 2주 지난 9월 황영동은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대전에서 황영동은 매우 흉악한 범행들을 저지른다. 이것은 이 악마를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준 순간부터 결정된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악몽의 시작. 훗날 그가 대전에 내려간 이유에 대해 그는 그곳에 연고가 있어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붙잡히기 전 주로 범죄 활동을 하던 곳은 대부분 수원 인근이었고 대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1999년 9월 9일 대전으로 내려간 황영동은 대전 용두동 소재 모 다방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냈던 46세의 다방 여주인 이 씨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하지만 이때 황영동은 애초에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간 것이었고 돈을 빌리려고 가는 사람이 흉기를 챙겨가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이가 맞는지도 알 수 없다. 이는 모두 황영동의 진술일 뿐이다. 이때 이 씨는 이를 거절했고 황영동은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다분히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고삐 풀린 악마. 녹내장에 걸려 보이는 것이 없었는지 황영동은 매우 거침없이 범행을 이어간다. 아주 사소한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연쇄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황영동은 2주 뒤인 9월 23일 대전 석봉동의 가정집에 침입하였고 그곳에 거주 중인 59세 최 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10만 원을 강취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황영동은 최 씨를 살해한다. 이후 약 일주일 후 10월 1일 대전 삼성동 모 다방에 침입하여
44세 여주인 최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 원을 강취한 후 무려 38차례 찔러 살해한다. 범행 이후 다방을 나온 황영동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0월 10일 여관을 운영하는 64세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 금품 갈취 이후 그녀도 살해한다. 이후 그는 다시 대전으로 간다. 10월 16일 황영동은 대전 삼성동 모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고기와 맥주 등 약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34세 식당 주인 권 씨가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자 권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이때 식당 주인 권 씨는 6개월 차에 임산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심리분석가는 이러한 황영동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무조건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38차례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돈도 가족도 연고지도 없으며 평생을 범죄만 저질러온 범죄자를 쉽게 풀어준 결과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4건의 사건 이후 대전 경찰은 대전에 살인도착증 환자 혹은 정신 이상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는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용감한 시민들. 수사의 방향성이 맞던 틀리던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 황영동은 수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998년 10월 23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46세 무용 강사 심 씨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따라갔지만 이때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한 심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공중화장실 옆에는 한옥이 한 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수공사 하던 중이었고 그곳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시민들이 달려온 것이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건설 현장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23세 대학생 안 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겁내지 않고 삽을 들고 황영동을 둘러싸며 삽으로 흉기를 든 손을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후 목을 끌고 내동댕이쳐 제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황영동을 인계하여 연행해 간다. 하지만 여기서 경찰의 태도는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중상을 입은 안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경찰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범행 현장 보존과 범죄자에만 신경을 썼다는 증언들이 나왔던 것이다. 중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리는 안 씨를 먼저 병원에 보내는 것이 맞는데 경찰이 너무 성과에만 집중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과 대중은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리고 황영동을 빨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능했다는 주장들도 나오게 된다. 다행히 안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논란 이후 수원 중부경찰서장은 직접 안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용감한 시민상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안 씨의 모친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전해진 바 있는데 추후 경찰에서 안 씨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를 지원해 줬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그랬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죄와 너무나 가벼운 벌. 황영동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죄 수사를 하게 된다. 구속 집행정지 이전 1998년 7월 15일 마지막으로 황영동을 수사하여 구속시킨 경찰서가 수원 중부경찰서였고 1998년 10월 23일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황영동을 인계받은 곳도 수원 중부경찰서였다. 이에
이곳에 근무하던 경찰들은 황영동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과 황영동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추궁 끝에 황영동은 5건의 사건 모두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시 황영동이 저지른 5건의 사건 중 2건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 불충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3건의 사건만 인정되었으나 그럼에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감형의 이유는 양쪽 눈이 녹내장으로 곧 모두 실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평생토록 범죄를 저질러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만 줬으며 무고한 생명을 해친 이 남자에게도 법은 자비로웠다. 황영동의 범죄 수법을 살펴본 일부 사람들은 모든 사건에 성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황영동이 범행에 성공했다면 금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황영동의 사망 소식은 없으며 26년이 지났기에 양쪽 눈이 실명한 채로 이미 풀려나 어딘가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